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서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 한국어 학습 도구 5, 6학년 교재 160쪽부터 161쪽까지 익힘책 82쪽부터 84쪽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13단원의 제목은 자료 분석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자료를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13단원을 소개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오딜이 무엇을 보고 있어요? 네. 독수리를 보고 있어요. 오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친구들에게 독수리의 생김새를 알려주고 싶어.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독수리의 모습을 쉽게 이해할까? 독수리의 생김새를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해 볼까? 여러분, 오딜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해요? 네, 친구들에게 독수리의 생김새를 설명하고 싶어 해요. 그럼 친구들에게 독수리의 생김새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해요? 맞아요.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해요. 이처럼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분석이라고 해요. 13단원에서는 자료를 분석하는 공부를 해봅시다. 먼저 자료를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자료를 이용하여 글을 쓰는 방법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1. 사막 여우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이 동물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네, 사막에 사는 사막 여우예요. 선생님의 말을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사막 여우의 생김새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해요. 각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선생님께서 사막 여우의 생김새를 어떻게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네, 사막 여우의 생김새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료를 살펴보고 무엇을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각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자, 사막 여우예요. 그럼 각 부분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을 읽어볼까요? 몸, 사막 여우는 몸이 주황색 털로 덮여 있습니다. 발은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귀, 사막 여우는 귀가 큽니다. 꼬리는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네, 모두 잘 읽어보았나요? 여러분, 사막 여우를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어요?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어요. 그럼 어떤 부분을 살펴보았는지 한번 써볼까요? 먼저 몸, 발, 귀, 꼬리 이렇게 4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그럼 살펴본 부분과 그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을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은 몸, 발, 귀, 꼬리 중 무엇이에요? 네, 털로 덮인 긴 꼬리, 꼬리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느 부분일까요? 네, 아주 큰 귀, 귀입니다. 그럼 여기는요? 주황색 털로 덮여 있는 몸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 여기는 네, 발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연결해 보았나요? 여러분, 사막여우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어려운 말이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낱말부터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구별이 있습니다. 구별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구별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남 또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의자가 있습니다. 다른 것과 차이가 나는 것, 구별되는 것이 있나요? 네, 맞아요. 여기 빨간색 의자가 다른 검정색 의자와 구별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위쪽과 아래쪽으로 선생님이 갈라 놓았는데요. 어떻게 갈라 놓았을까요? 위쪽에는 닭, 돼지, 소, 동물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무엇이 있어요? 나무와 꽃, 식물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동물과 식물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예시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의견과 친구의 의견은 확실히 구별되었다. 친구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목소리를 가졌다. 네, 우리는 모두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들었을 때 누가 말했는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구별을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봅시다. 다음 빨간색 낱말도 살펴볼까요? 여기 연결이 있습니다. 연결은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등이 서로 이어지거나 관계를 맺음을 말해요.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등이 서로 이어지거나 관계를 맺음. 여기 그림을 보세요. 설명하는 부분과 그 내용을 선으로 연결하였습니다. 그럼 예시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질문과 맞는 답을 연결해 보세요. 글의 연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런 예시 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결을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살펴봅시다. 무엇이 있어요? 첫 번째 줄의 부분과 두 번째 줄에 나누어가 있습니다. 먼저 부분을 살펴볼까요? 부분은 전체를 이루고 있는 작은 범위
또는 전체를 여러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 이 친구를 보면 책에서 중요한 부분, 여기, 일부분을 표시했어요. 여러분도 이 친구처럼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본 적이 있지요? 다음 예시 문장도 함께 읽어볼까요? 책에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계속 읽었다. 책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계속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파란색 낱말을 살펴볼까요? 나누어, 나누다가 있습니다. 나누다는 원래 하나였던 것을 둘 이상의 부분이나 조각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케이크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었다. 원래는 케이크가 어때요? 이렇게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기 위해서 칼로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케이크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었다. 만화가는 칸을 나누어 그림을 그렸다. 여러분은 만화를 좋아하나요? 만화를 보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이 한 장에 그림이 하나인 게 아니라 이렇게 칸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인장을 설명하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여러분, 화면을 잠시 멈추고 여기에 있는 글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모두 읽어보았나요? 무엇에 대해 설명한 글이에요? 네, 선인장에 대해 설명한 글이에요. 이 글에서는 선인장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어요? 선인장을 나누어 살펴본 부분을 글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 볼까요? 먼저 줄기 바깥 부분, 줄기 안쪽 부분, 잎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각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먼저 선인장의 줄기 바깥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둥근 기둥 모양이고 초록색이다. 다음은 선인장의 줄기 안쪽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네, 미끄럽고 촉촉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잎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도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 모두 잘 읽어보았나요? 이번에는 부엉이 선생님의 내용을 읽어봅시다. 부엉이 선생님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분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무엇인지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전체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을 분석이라고 해요. 분석할 때는 먼저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요.
여러분, 분석이란 무엇이에요? 네, 전체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분석을 할 때 처음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먼저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요? 이번 시간에 배운 분석을 잘 기억해뒀다가 관심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배운 것을 떠올리며 익힘책 문제를 확인해 봅시다. 1번,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써 봅시다. 여기 보면은 어떤 낱말이 제시되어 있어요? 구별과 연결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볼까요? 장희, 너 치타와 표범을 뭐뭐 할 수 있어? 아니, 뭐뭐 하기 어려워. 좋은 방법이 있어? 여기 무늬 모양을 봐. 치타는 동그란 점무늬가 있고 표범은 이렇게 얼룩 무늬 안쪽이 비어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구별일까요? 연결일까요? 치타와 표범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치타와 표범을 구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구별입니다. 다음 문제도 살펴볼까요? 협동화 그리는 방법입니다. 1번부터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커다란 종이에 밑그림을 그리고 밑그림을 부분 그림으로 나눈다. 모든 친구들이 각 부분 그림을 맡아서 색칠한다. 3. 각각 색칠한 그림을 모아서 다시 처음 그림처럼 땡땡한다. 4. 부분 그림이 잘 땡땡 되었는지 살펴보며 협동화를 완성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연결일까요? 구별일까요? 여러분이 협동화를 그렸던 경험을 떠올리며 생각해 보세요. 네, 다시 처음 그림처럼 이라고 했어요. 원래 하나였었던 그림, 나눠서 그리고 색칠한 후에 다시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연결입니다. 2번 문제를 볼까요? 낱말을 알맞은 문장과 연결하고 빈칸에 써 봅시다. 구별과 연결이 나와 있습니다. 각 문장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먼저 구별, 나는 내 친구와 구별되는 목소리를 가졌다가 되겠죠? 또 구별이 들어가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가 되겠네요. 그럼 연결이 들어갈 문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점과 점을 연결해 선분을 그려봅시다. 질문과 맞는 답을 연결해 보세요가 되겠네요. 여러분도 모두 맞게 연결해 보았나요? 3번 문제입니다. 의미에 알맞은 낱말을 연결하고 따라 써 봅시다.
나누다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낱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체를 이루고 있는 작은 것 또는 전체를 여러 개로 나눈 것 가운데 하나. 이것은 나누다예요? 부분이에요? 네, 전체 중에 이만큼. 바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미도 읽어볼까요? 원래 하나였던 것을 둘 이상의 부분이나 조각이 되게 하다. 원래 하나였던 것을 두 개로 만드는 것. 네, 나누다가 되겠죠. 4번 문제는 문장을 듣고 써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2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듣고 써보세요. 사막 여우의 생김새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세요. 사막 여우의 생김새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세요. 모두 잘 써보았나요? 그럼 여러분이 쓴 것과 한번 정답을 비교해 볼까요? 사막 여우의 생김새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세요가 되겠네요. 5번 문제를 볼까요? 앞에 나오는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문제에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과일에로 시작하는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과일의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자.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또는 과일의 부분을 돋보기로 자세히 볼까? 와 같이 물어보는 문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쓴 문장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두 번째 문제는 나누어입니다. 색종이를 4조각으로 나누어 꽃잎을 접어 보아요와 같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색종이를 4조각으로 나누어 보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도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6번 다음 문장을 따라 써봅시다. 어떤 문장이 나와 있나요? 전체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을 분석이라고 해요 라고 하였습니다. 분석이 무엇인지 배운 내용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리고 띄어쓰기, 띄어쓰기에 조심하면서 그리고 글자를 크고 반듯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도 모두 잘 써보았나요?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사막 여우를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어요. 문장을 완성해 써봅시다. 그림을 보면 사막 여우를 4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몸과 발은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먼저 몸은 사막 여우는 몸이 주황색 털로 덮여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발은 뭐라고 썼어요? 사막 여우는 발이
4개입니다와 같은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익힘책 문제를 모두 잘 해결해 보았나요? 여러분이 해결한 것과 선생님과 함께 해결한 부분을 비교해서 꼭 확인해 두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자료를 이용하여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